일신 바이오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 없지만 그래도 약간 완만하게 쭉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구간대에 내려오면 잡아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없이 올라가서 조금 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2090원. 뭐 이 정도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토가 정말 빠르게 좋은 타점을 주었었고 이번엔 일신바이오 바로 또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네요. 한 파동의 어떤 시작과 소멸, 이 자리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전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걸 확인시켜주는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좀 주고 가야 될 텐데 상당히 세게 가고 있네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끝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은 상승을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일단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 셀리버리도 힘 진짜 좋네요. 수급이 좀 세다 싶더니 진짜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힘을 써주는 게 다른 비슷한 종목들에도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일신바이오를 계속 기다리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호흡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하단을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하락을 했네요. 플리토는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이탈하고 나서는 다시 저항으로 뒤바뀐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100원에 일단 정찰병을 좀 두고 한 주만 사서 봐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매수는 이제 90원부터 들어가고요. 여기 100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정찰병을 두는 겁니다. 100원에 있는 녀석을 체결을 안 시켰네. 이대로 가면 매우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체결 안 시키고 그냥 가나?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게 하겠지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특수건설이랑 몇 가지가 올라오더니 특수건설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수건설도 움직임이 살짝 있었고 우원개발 뭐가 있나 봐요.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설마 이걸 잡아먹나? 이거는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기가 매수세들이 사면서 떨어진 자리인데 그걸 지금 다 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 좀 돌파하는 모습. 이게 진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인데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오진 않고 그 살짝 위에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떨어지고 쉬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창구가 계속 떨어지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냥 막 사주고 있죠. 그럼 이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인 거죠, 이거는. 추세를 돌리는 힘. 근데 이게 그냥 자리도 아니고 이전에 바로 이 자그마한 하락에서 조정 국면에서 약 4% 조금 안 되는 이 조정 국면에서 싸다고 개인들이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고. 이러면은 놓칠 수가 없죠. 바로 시장가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림 폭을 계산을 해서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뭐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나노메딕스를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맛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체 누가 사주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한 단계 일단은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2150원.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진 않고 그냥 강력합니다. 자, 2150원도 체결이 되었고 그 다음 이 하단에서 한 번 더 사면 되겠죠. 그러면은 매수는 다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노이즈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괜찮은 거죠. 이 진폭 내에서. 현재 평단은 2161원. 지금 현재 흐름은 그냥 일반적인 낙주의 흐름을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와중에 이쁘게 떨어지고 있진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개인들이 겁을 먹고 털려 나가면서 이 안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겁을 먹지 않고 그냥 계속 개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큰 거래량으로 지금 이런 거래량 있죠. 더 큰 거래량으로 사주고 위에서 단타 개인들에게 수익까지 일부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라면 이 N자 파동의 이 박스 구간은 상당히 의미가 깊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매수라 판단해서 매수를 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이제 노렸던 이 영역으로는 주가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처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반등의 모습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위에서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원에 추가 매수를 하고 이 구간 내에서 지금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길게 큰 그림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한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이 막 달려드는데 이렇게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의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보라색 박스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하락폭에 되게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냥 막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싸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달려드는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주고 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체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박스 자체가 의미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냥 빠져서 제가 최초에 잡아놨던 이러한 구간으로 내려왔다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받고 힘을 모아서 가는 그림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좀 기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적 검색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2120원 정도. 이미 조정이 있었죠. 조금 낮네요. 2140원 정도. 2140원에서 이것도 좀 높네. 2135. 2135. 그래서 눌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90원 정도까지 내려와 주면 한번 매수하고요. 아니면 보내줘야 되겠죠. 이 영역에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이 해제되면서 살짝 올랐지만 바로 물량이 일부 쏟아져 나왔어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제때 제대로 도착해 준다면 의미가 있겠죠. 수급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이들은 누구시고 개인 물량은 빠지고 있는가 실제로. 그래프로 간단하게 볼까요? 개인 물량이 이렇게 좀 개인 창구로 보는 거죠. 키움증권을. 개인 창구 물량이 좀 빠지고 있고, 자 35원 일단 내려왔네요. 잠시만요. 몇 가지 대응을 더 해놓고 15원에서 한 번 더 매수하고, 그러면 딱 3분의 1씩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액 단타죠. VI 검색기를 이용해서. 이미 조정이 있었다 패턴이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 수급을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 걔네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수급을 들어와 주면서,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만들어지면 좋은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 대충 봤을 때는 한투가 아닌가 싶어요. 한투에서 이렇게 이전에 조정을 한투에서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개인 매수세는 그러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뭐 아니면은 멈추었다가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위로 막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이미 조정이 있었다면은 이 조정을 주도한 친구들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걔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 빠르게 종목 하나 매매가 끝나고,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윙이푸드 세 번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를 이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주면 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2135원 뭐 이 정도에서부터 요 사이에 매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35원이면은 뭐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일봉상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드러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금 타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개인들이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나가 떨어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단타 물량이 달려들면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어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굳이 그래프를 계속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개인 물량이 나가고 있죠. 키움증권을 개인 창구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표본이라는 것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많은 흐름 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창구로 볼 수 있는 거죠. 표본 자체가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창구에서도 그런 흐름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표본이 많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HTS 사용 자체를 키움증권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상 특징, 그리고 키움이라는 영웅문 HTS의 특징,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 물량이 이렇게 이탈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얘들은 계속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게 가장 좋은 흐름인데 이들이 다시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키움 창고 물량이 막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받쳐주는 창구가 또 있단 말이죠. 계속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비율로 지금 매수를 더 많이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창구 비율로 보았을 때 3대3 정도만 돼도
흐름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4대2 정도의 비율로 매도가 좀 더 많아요. 그럼 중간에 다른 녀석이 튀어나와서 이제 갑자기 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타이밍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매매를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수렴을 지금 살짝 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등장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빼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형태는 개인 매수세가 아니죠. 개인 매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을 주면서 저점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걸 확인하고 사는 것도 괜찮고 또 그 자리가 이러한 궤적을 관통하고 있다면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액 단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래프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어떤 그 흐름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것과 디지털 시계를 보는 것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차이가 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붙으면서 반대로 한투의 물량은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이때 다른 곳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제 6의 창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통 얘들이 들어오면 미리 들어오거든요. 지금쯤 들어와야 되는데 뭐 특별한 신규 진입하는 그런 창고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개인 창고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집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34분 그리고 37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집계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 이 구간이 돌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이 본전쯤에서 손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전에서 한 두호가 내려간 자리인데 그게 더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확실히 일어나야 돼요. 이 구간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을 하고 뭐 재돌파를 한다던가 뭐 한 번에 돌파해도 상관없어요. 수익만 주면 됩니다. 이번엔 2%대에서 다 매도를 해버릴 겁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더 기다릴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에서 37분 사이에 만들어진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해요. 다시 조금씩 개인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수분 내로 어느 정도 결단이 나야 됩니다. 버티면 버티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 수분 내로 어느 정도 결단을 내야 돼요. 힘의 균형이 이제 쐐기의 형태로 어딘가로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가 이것처럼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흐름의 일부이고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안다는 거죠. 미리 예단할 수 없는 것. 다른 대응 때문에 설명을 중간에 하다가 멈췄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매도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이 박스 구간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박스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대 수익률에서 여기서 일단 분할 매수를 했었고 돌파할 때 일부 조금 따라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덜어낸 상태예요. 이후 흐름에 맞추어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매도한 자리는 표시가 남아있고 그걸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손님도 오시고 은행에서 손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미팅 아닌 미팅을 좀 일부 하고 그 대응이 완료되면은 이제 또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